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명리학자 강훈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오늘 저는 평소에 정봉수 사무실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가 이제 일본으로 직령을 오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난 곳, 일본의 세 번째로 큰 도시 H현의 나고야시에 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서 여기서 한 12년을 사시다가 해방에 대해서 귀국을 하셨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얘기는 들었지만 또 막상 그곳을 또 찾아와 보니까 어제 오늘 참 마음이 딩숭생숭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민년 1년을 통해서 아마 일본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넘어서도 전 세계에 참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피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온 김에 특집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명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굉장히 좀 많은 갈등과 알력 대립으로 좀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은 관계의 그 일본의 수장이었습니다만, 아베 신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즉 전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최초의 일본 총리가 된 인물이고요. 그리고 일본 총리 전후의 일본 총리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인물이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의 일본 군주국이 채택된 이후에 놀랍게도 가장 오래 총리에 재임한 정말 트리플 크라운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21세기는 그의 정치적인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와 아베 신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일본의 그 22년이 거의 통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은 물론 또 가까운 우리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그런 좋은 뜻이든지 나쁜 뜻이든 큰 영향을 행사한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의 명식을 한번 보실까요? 또 명식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데요. 그는 갑오년 계유월 경진일 정축시생입니다. 경진일주죠. 2022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대한민국의 윤석열, 그리고 정치적 재기를 누리다가 거리에서 저격된 아베 신조, 이 한일의 어떤 정치적 수장 모두가 경진일주라는 사실이 참 기묘한 어떤 그런 그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진일주가 월지에 유금급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것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경금이고요. 또 진토와 축토의 일지시지에 또 경금을 지원하는 편인과 정인을 갖고 있으므로 이 명식은 아주 강한 경금의 신강한 명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시간의 어떤 정화 정관이 조금 위태로워 보이긴 하지만 또 연지 오화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 오화의 정화가 시간에 아주 아름답게 투출했기 때문에 강하면서도 오행을 모두 잘 갖춘 그리고 그 속에서 정관이 아름답게 시간에 투관한, 어찌 보면 전형적인 어떤 철혈 어떤 정치가의 어떤 명식이다. 정말 고집과 뚝심, 그리고 또 아주 그 고집과 뚝심을 가진, 그러면서도 아주 지적으로 통제된,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이 경진일주 편인다운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진,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떤 그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자기 PR의 능력을 가진 참 아주 세속 좀 속되게 말하자면 굉장히 뛰어난 감각과 팽팽 돌아가는 머리를 가진, 그러면서도
강력한 철의 어떤 뚝심을 가진 어떤 그런 명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간과 월간을 보시면 이 상관 편제가 아주 아름답게 투관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청난 어떤 재물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힘이고, 실제로 그는 야마구치 현의 아주 대대로 엄청난 그 지주 집안의 아들이며, 또 친가 외가 모두가 일본 현대사를 좌지우지한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힘을 가진 집안의 어떤 한 일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그 외조부, 외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전후의 일본의 자민당 독재의 기틀을 다진, 어쩌면 일본 우익 정치에 살아있는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시 노부스케 수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인 아베 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모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어떤 정치적 집안이었어요. 뭐 흔히들 아베 신조는 아베 간의 손자가 아니라 기시 노부스키의 외손자다.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자기 외가 쪽 혈통을 강조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의 외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 우익의 뿌리에 닿아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의 이제 고조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고조부는 정한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직후에 조선을 정벌해서 식민지로 만들자라는 요시다 쇼인의 아주 강한 영향력을 받은 장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시 노부스케로 이어지는 이 외가는 좀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런 어떤 그 우익의 그 정신을 대변하고 있는 가문이고요. 그렇지만 그의 할아버지인 아베간,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같은 정치인은 그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런 그 군국주의가 횡행하는 시절에도 군국주의에 반대한, 그리고 반전, 평화를 주장한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베가는요. 그래서 그 도조 히데키의 내각에 그 태평양 말기에 정면으로 반대를 한 인물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당의 공천도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영향력이 좀 약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46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한 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의 평화주의에 입각한 어떤 그런 그 정치 사상을 펼칠 수가 없었고, 그의 뜻을 이어받은 이제 이 아베 신조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역시 그의 총리의 80대 초반에 총리에 오를 뻔한 정도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총리까지는 오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이 양 가문의 그 이력을 가진,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그 정치적 가문 뒷배경이 중요한 일본에서 이런 정도의 스펙을 가진 정치인은 사실 없었죠. 그래서 그 아베 신조가 이렇게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 두 가문의 막강한 배경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호락호락 그런 어떤 그 일본 정치의 그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제로 그는 전 집안이 다 도쿄대 법학부 출신인 그런 무시무시한 가문인데요. 아베 신조는 좀 공부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쿄대를 못 가요. 못 가고 이제 그 케이세이 대학 정치학부에 진학하는데, 이때 보면 이제 이 16세 대원의 이 을목정제는 용신대는 아주 좋은데, 이게 을경 합금이 되어서 기신화합니다. 그래서 좀
고등학교 때 좀 약간 반항적이고 좀 놀았다고 해요. 그래서 뚜껑 최고로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한테 머리를 이렇게 맞고 막 그랬다는데 우리 집안에는 도쿄 대학밖에는 없어 이 자식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맞고 굉장히 좀 반항적으로 이제 됐고요. 이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때 도쿄대 법학부를 다녔던 그 히라사와라는 그 대학생이 그 가정교사로 아베 신타로와 그의 형을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히라사와는 또 정치인이 되어서 팔선 의원까지 합니다. 근데 히라사와가 회고한 바에 의하면 평소에는 감옥했는데 만약에 어떤 정치적 의제를 놓으면 아주 10대 때부터 끈질기게 무너졌고 특히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안보의 아베라는 어떤 별명이 어쩌면 이미 10대 때부터 배제되고 있었다는 것을 정언했는데요. 이 히라사와는 이 자민당의 팔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릴 때 자신의 처분을 알고 있는 가해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장관의 이 아베가 그 총리로 장기 집권한 동안에 한 번도 대신 그러니까 자기 우리를 치면 장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들의 스펙이 떨어져서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USC 대학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게 또 사실은 학력 위주의 그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로 그런 USC 대학에 입학을 못하고 그냥 의학 그 연수만 한 2년 다니다가 돌아왔다고 해요. 약간 이런 흑역사가 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USC 대학 유학을 좀 넣었다가 이게 뽀록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경력을 또 지운 이런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고베 제강이라는 이제 어떤 철강 회사에 취직을 해서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요. 이 상관 편제가 아까 이렇게 그야말로 식상생제가 된 이명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실물적인 경제, 어떤 조직 그리고 어떤 대기업의 어떤 조직 활동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학력 스펙은 좀 떨어졌지만 굉장히 유능한 재능을 보였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정치인 가문의 후예답게 아버지 아베 신타로의 그 비서로 이제 정계에 입문했다가 아버지가 이제 이 총리를 이제 그 되기 직전에 선거에서 최장암 선고를 받고 결국은 이제 정치적 핵심을 접어야 했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지역구인 야마구치 현의 어떤 그 선거구를 물려받아서 그 이제 드디어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의 이제 46세 대원 무인대원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때 그런 3선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우리나라는 3선 하면은 중견이지만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한 총리 정도가 되려면 한 7, 8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한 5선 정도, 한 7선 정도 돼야 이제 대신 장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는 3선 때 바로 이렇게 그 고이즈미에 의해서 관방장관, 네, 이 관방장관에는 우리 치면 이제 정부 대변인 이제 비서실장 비슷한 건데요. 총리를 대신해서 매일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니까 이게 자기 얼굴을 알리기에는 굉장히 그 좋은 그죠? 이 관방장관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관방장관을 하면서 아베 신조는 특히 대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일변도의 어떤 이미지를 만듦으로써 이제 일본의 이른바 그 우파 세력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어떤 새로운 미래의 대안의 정치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무인대운의 46세 무인대운에 이르러서요. 그는 드디어 전후 역사상 최연소 보통 이제 일본의 총리하면 뭔가 이렇게 노회한 늙은이들이 이렇게 총리를 하는 것 같은데 최연소 이제 총리가 되는데 이때 무토는 이제 기구신인데요. 이게 이제 원국의 월간 개수와 무게 합파가 돼서 관성으로 기반이 됩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임목 편제도 인호 합의되어서 비록 이것은 이제 좀 반대쪽으로 기본이 된 거지만 어떻습니까? 정관 대운과 더불어서 이 대운이 아래위가 그냥
아주 그냥 그 관성으로 관으로 불타오르게 되는데요. 음, 그리고 이제 2006년인 병술년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52세 나이에 첫 번째 그 아베 일기 내각의 수장이 돼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술토는 인오수를 이루어서 자 대운의 무토도 무게합화됐는데 지지의 세운의 술토도 인오술 삼합을 이루어서 완전히 대운과 무인 병술 이 네 글자가 전부 관으로 불바다가 이루었죠. 이 엄청난 힘으로 그런 그야말로 대권을 찾았습니다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수많은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아직까지는 그런 노회한 어떤 일본의 정치적인 풀어가기에는 그런 아직 애송이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그 다음 해인 정해년도 보면 얼핏 보면 인해 한목이 되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정화가 들어오면서 대운의 무게합을 깨트려서 다시 무토는 기구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세운에서 그런 정치적인 위기를 당하고 결국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실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냥 일본에서 수없이의 반짝이 그 단명 총리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명의 어떤 수많은 총리 중에 한 명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런 무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절치부심하여 자신의 영신에 해당하는 묘목, 정제가 들어오는 기묘대운에 이르러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묘대운이 왜 그에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갈 수밖에 없냐면요. 자, 기토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운이고 묘목은 자신의 영신인데요.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절각이라고 하는데요. 목극토, 이 묘목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이 기토의 기운을 제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명리학적 용어로는 절각이라고 하는데요. 기토가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운을 자신의 대운으로 만들면서 바로 이 2012년 임진년 또 임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임한복, 희심이 용신으로 기반이 됩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진토는 계속 이 토가 따라다니는데 이제 이 토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이 토 때문에 나중에 사단이 나게 되는데 이 임진년에 그런 화려하게 다시 2기 내각의 문을 열면서 총리로 복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는 이제 이 기묘대운의 끝까지 이른바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는 친서방 반중국의 어떤 노선을 명확히 하면서 그리고 또 국 내부의 어떤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강력한 이제 그 아베노믹스라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어떤 그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으로 젊은 이들에게도 일자리의 기회를 많이 열어놓게 되는 사실 그런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20대 30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늙은 사람한테 주는데 늙은 우리 60대 이상은 굉장히 그 아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 25대 한 55 정도로 낮은 지지를 보여준 반면에 20, 30대에게는 그 반대 2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의 20, 30대가 보수화된 경향도 있지만 그의 정책들이 일본의 미래에 포커싱된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그 아베에 대해서 아베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흔쾌히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재성이 용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고리타분한 일본 정치계에 처음으로 SNS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드는 최초의 총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던져주고
또 자신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활용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게 무려 조회수가 7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사실 그 일본의 어떤 그런 상을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조회수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아베는 또 영화 감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극장에 가서 개봉 영화를 봤다고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일본 영화, 일본의 독립 영화 뭐에서부터 그런 어떤 실험적인 영화들까지를 전부 커버하는 굉장히 영화에 대한 어떤 또 그런 애정을 보여줘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이들의 감각과 동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잘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베는 이제 충분히 정말 전후 최장기 총리로서 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이 문제의 66대원입니다. 사실 그는 일기 내각을 물러날 때도 이 사람 지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경성 대장염입니다. 이 금이 폐와 대장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으면 장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그의 부인은 이제 여러분 모리나가 카라멜 아시죠? 그 모리나가 그 가문의 딸입니다. 그 부인이 이거 정치하려다가 사람 죽겠다고 해서 막 뜯어말려서 이렇게 뭐 좀 잠시 쉬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장에 취약했는데요. 이 바로 이제 그 경진 대원은 완전히 기구신 대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대원 때는 할 만큼 했고 또 이제 연세도 이제 그 이름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본 정계에 있던 마쿠의 거인으로서 이른바 뒤에 이제 마쿠의 어떤 인물로 충분히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참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죽기 전에는 놓지 못하는 법인지 이렇게 자기한테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21년에 이제 바로 그가 피격당하기 전인 21년은 신중년이라서 아주 대운과 세운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때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그때 자신을 먼저 돌보는 어떤 그런 자세로 가고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관리했으면 그가 그런 비극적인 상태가 다르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제 22년 이민년이 되면서 이 얘기가 좀 확 달라집니다. 임수가 들어왔죠. 또 임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정임 한복이 되어서 갑자기 이제 또 I can do it. 난 다시 할 수 있다. 난 다시 내가 정계의 중심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업된 기분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우는 굉장히 힘들게 흐르고 있는 와중에서 결국 제 임목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인호합의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용신이 한신으로 기반되면서 뭔가 대운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운이 내 편인 줄 알았던 세운이 배신을 하면서 어떤 큰 병고를 당할 수 있는 암시가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는데요. 너무 어이없게도 가장 치안이 완벽한 국가 중에 하나인 일본에서 그것도 밤도 아니고 백주대낮의 거리 유세에서 어이없이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보이는 자위대원 출신의 아저씨한테 그것도 사제총으로 등 뒤에서 맞아서 사망하는 그런 어찌 보면 참 21세기 정치사에서 참 보기 힘든 어떤 그런 비극의 주인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대운이나 세운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는
충분히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생애를 통해서 엄청난 성과를 남긴 사람이니만큼 좀 자신의 욕심을 자제하고 좀 자신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좀 더 긴 호흡으로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좀 대인배의 풍모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에게는 참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또 제공한 정치인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아베 신조는 처음에는 굉장히 지한파, 친한파의 모습을 보여줬던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일차 내각의 붕괴가 총리가 되고 난 뒤부터 갑자기 굉장히 강경한 이제 친미 노선으로 들어서면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이제 그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와 이제 많은 외교적 마찰을 보였고 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또 열불나게 만들었죠.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참 애정이 엇갈리는 어떤 그런 스텝을 보여준 일본의 강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만 또 일본인들에게는 또 가장 또 오랫동안 가장 사랑을 받은 정치인임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일본에 온 기회로 오늘 요주의 인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명식을 다뤄보았습니다. 요주의 인물 강은이었습니다.